나는 저가점자에 돈도 없는데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없을까요? 이런 고민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내 집 마련에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저가점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초기 재개발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빌라 잘못 샀다가 새 아파트도 못 받고 계속 빌라 주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꼭 보시고 될 빌라, 안 될 빌라 구분하셔서 내 집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 될 빌라 하셨으면 여러분 새 아파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재개발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빨간색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일생 중에는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리고 일반 분양까지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는 점점점 상승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나는 돈이 없다, 저가점자다, 이런 분들은 초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초기가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인데요. 아무나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갈까요? 그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개발의 구역 지정이 돼서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75%의 동의로, 그 75%의 동의는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했을 때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조합 설립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 또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죠.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될 만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될 만한 곳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기본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정비 기본 계획은 어떻게 설립되는가? 어떻게 계획되는가? 기본 계획이 수립되려면요. 사실 50만 도시 이상은 시장님께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거 다 지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도 있어요. 2030 계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지자체들은 왜 이런 계획을 만들까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인데 지자체의 목적은 뭘까요? 주민이 생활을 잘해서 주민들이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용인시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2021년 3월 15일 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고시를 했습니다. 일명 여러분 지자체 50만 이상은 다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 기본계획을 미리 봐야 되는 거죠. 그 기본계획 중에서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아파트 지도인데요. 지금 2030 정비 예정구역 지정 기준을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요. 최근에 여기를 할지도 모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2030 신규 정비 예정구역 선정 현황도입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은 어머, 여기 된다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노란색은 재개발이고요. 주황색은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수성구 밑에 보이나요? 여기가 바로 재건축. 아까 봤더니 재건축 사업은요 30년 연한이 돼야지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은 북구 중심으로 되게 많이 지정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그냥 사면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점을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그래도 계획조차 안 되는 곳은 하면 안 돼요. 이 노란색 반대편에 있는 거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노란색은 할지 말지, 주황색을 할지 말지는 제가 끝까지 들으신 분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 이상, 그 반대편 있잖아요. 허연데 그거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게 바로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 투자의 구역을 설명한 겁니다. 2030 계획이 중요한데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요. 수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한번 보시면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2030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다면 그러면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계획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민 제안. 나 진짜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재개발해 주세요. 라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은 이렇게 주민 제안이 정말 많고요. 부산에 진짜 많아요. 주민 제안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제안했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주민 제안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3단계의 마지막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선을 그은 겁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제안 시 10%의 동의서를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나서 구청에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거쳐서 괜찮다. 그리고 주민 동의는 3분의 2 정도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아까 조합 설립은 75%라고 했는데 네, 정비구역은 사실 선만 그은 거니까 3분의 2 정도 동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힌트입니다. 3분의 2 동의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후보군에 넣어둬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80% 넘게 동의가 거쳤다 하면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왜요? 75% 동의는요, 현장에서 정말 받기 어려운 건데 80%다? 이건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초기 재개발과 초기 재건축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민 동의 75%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계가 많으니까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단계를 줄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여기서 보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고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폐지됐으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단계 진짜 많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정착까지 5년이나 걸렸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속도는 빨라졌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75%라고 하면 여러분 그전에 재개발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다. 주민 동의서를 걷는다. 이럴 때부터 여러분들의 후보군으로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사전 타당성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는요. 정비구역 신청 중인 부민 2구역은 정비구역 신청 중 3분의 2 동의가 있었구나. 선을 긋는구나. 재개발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 접수 통과 완료. 사전 타당성 검토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3분의 2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최소 동의율 70% 정도면 정말 안정적으로 통과된다고 합니다. 부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800세대, 조합원 400세대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예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옆에 어떤 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요만큼 됐던 데가 1000세대라면 그 정도 크기라면 1000세대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 타당성 통과가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곳, 주민 동의율이 70%가 넘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가서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찬성을 하겠죠.
하지만 재개발 지역에는 주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상가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성이 많다고 하면 오케이. 그렇지만 상가가 너무 잘 되고 종교시설이 있고 학교가 있으면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겠다 하면 지금 이 부민 2구역과 부민 3구역이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민 3구역에 가서 부민 2구역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부민 2구역에서는 부민 3구역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서로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곳에 걸어 다니면서 내가 이곳에 살게 되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기 재개발 예전에는 추천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의 기간도 줄어들고요. 주변의 집값이 들썩들썩이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주민의 동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주민 동의율을 살펴보시고요. 초기 재개발로 투자하셔서 새 아파트까지 너무 길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간에 한번 갈아타는 시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조언을 한다면 끝까지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귀와 눈을 열고 있으면 어느 곳이 잘 될 것인지 보이게 됩니다. 초기 재개발 될지 안 될지 조금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봤을 때 잘 될 구역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